매일 밤 잘 자려고 애써도 꼭 새벽 3시나 4시쯤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잠들려고 뒤척이다가 날이 밝아버린 적, 나이 들면 다 그러려니. 그렇게 넘기기엔 이 반복되는 새벽 각성이 여러분 뇌 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새벽 한번 깨는 그 순간 뇌 속 노폐물 청소는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끊긴 청소 시간이 5년, 10년, 20년 쌓이면 치매 위험이 조용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새벽 각성의 핵심 원인을 안정시키는 열쇠가 여러분 집 서랍 속에 평생 굴러다녔던 바세린이었다는 것. 듣기만 해도 조금 이상하죠? 바세린이 잠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당연한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엔 도무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저는 수면과 노화를 25년 동안 연구하면서 수백 명의 시니어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수년째 밤마다 깨는 분도, 수면제를 10년 넘게 드신 분도 많았죠.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한 가지 결정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든 뒤 체온이 한 번씩 출렁하면서 그 순간 깨어난다는 사실. 체온 조절이 흔들리면 뇌는 위험 신호로 착각하고 그 즉시 각성 명령을 보내버립니다. 즉, 새벽에 흠칫 깨는 그 순간은 몸이 스스로 던지는 지금 불안정해 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체온 출렁임을 가장 부드럽게 잡아주는 도구가 놀랍게도 바세린이었습니다. 바세린을 어디에, 언제,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몸은 잠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고, 특히 나이 든 몸에서 나타나는 새벽 각성 패턴을 극적으로 안정시키는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 연구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72세 김영자님. 그분은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전 그냥 밤이 너무 무서워요. 10년 넘게 수면제를 드셨고 매일 두세 번씩 새벽에 깨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뇌 청소가 반복적으로 끊기며 치매 위험 경계선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약을 늘리는 대신 전혀 다른 제안을 드렸습니다. 바로 바세린 루틴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웃으셨어요. 이걸 바른다고 제가 잘 잘 수 있어요?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마법은 아닌데 잠드는 몸이 갖춰야 할 두 가지, 체온과 혈류를 안정시키는데 바로 이 바세린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바세린 루틴을 적용한 첫날, 김영자님은 무려 6시간 연속 수면을 기록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있을까 하는 그런 기적 같은 밤이었죠. 저는 25년 동안 수면 노화 내 건강을 연구해 온 시니어 전문의 김윤복입니다. 수천 명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며 왜 어떤 사람은 깊은 잠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에 깨는가? 그 질문 하나에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세린이 단순 보습제가 아니라 잠드는 몸의 조건을 맞춰주는 작은 수면 스위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바세린을 잘 발라도 새벽을 깨우는 생활 습관들을 그대로 두면 효과는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김영자님의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도 바세린뿐 아니라 그동안 잠을 끊어먹던 근본 원인들을 함께 잡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아주 작은 습관들 때문에 뇌 청소 시간을 스스로 잘라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모른 채 지나쳤던 잠을 깨우는 5가지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매일 새벽 여러분의 뇌를 어떻게 흔들어 왔는지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되면 바세린이 왜 루틴과 함께할 때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지는지 여러분도 바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수면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잠을 깨우는 습관이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습관이요? 저는 딱히 나쁜 습관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깨우는 행동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잘 달리다가 갑자기 엔진이 뚝 꺼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수면 엔진도 아주 작은 신호 하나에 쉽게 멈춰버립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오후 늦게 마시는 커피, 불을 환하게 켜둔 침실, 주말마다 뒤죽박죽 되는 취침 시간, 잠들기 전 스마트폰, 짜증과 불안으로 올라가는 코르티솔. 이런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에게 잠들지 마라, 지금 깨어 있어라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행동들입니다. 일 자주 깨는 수면 패턴 뇌 청소를 반복적으로 끊어버린다. 우리 뇌는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만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한 번, 두 번씩 눈이 떠지면 그 청소가 중간에 뚝 끊겨버립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마다 서너 번은 꼭 깨요. 근데 그게 뭐 큰 문제예요? 다시 자면 되죠. 하지만 이건 다시 잔다가 아니었습니다. 깨는 그 순간 깊은 잠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다음 깊은 잠까지는 90분이 더 필요합니다. 즉, 새벽에 한 번 깨면 그날은 사실상 다시 깊은 잠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사라집니다. 뇌 청소는 멈추고 다음날 아침은 흐리멍덩해지고 장기적으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 치매 위험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 오후 늦은 카페인 수면 시간 일시간을 앗아간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저녁 7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뭐 어떻다고 그래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20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오후 늦게 마신 커피나 녹차, 심지어 초콜릿까지도 밤 1112시까지 우리 뇌를 깨우고 있습니다. 커피 때문이 아니라 나이 든 몸이 카페인을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후 3시 이후 카페인은 무조건 금지입니다.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순간 그날 밤 깊은 잠은 멀어져요. 3주말과 평일의 다른 취침 시간 생체 시계를 혼란시키는 수면 시차.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엔 11시에 자는데 주말엔 새벽 1시에 주무신다면 몸은 시차가 이 시간 생긴 것으로 인식합니다. 즉, 한국, 베트남 비행기 정도의 시차가 매주 반복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시니어의 불면증 위험이 1.7배 증가합니다. 몸은 지금 잠들어야 하는 시간인가? 깨어 있어야 하나? 를 혼란스러워하며 깊은 잠에 들어가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사침실 환경 빛, 온도, LED의 미세한 자극조차 새벽 각성을 만든다. 빛은 수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휴대폰 화면, TV 불빛, 가로등, 복도 센서 등 같은 약한 빛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빛은 아주 약해도 우리 뇌에는 아직 낮이다라는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 분비를 30% 이상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새벽에 잘 깨고 깨면 다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온도인데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몸은 즉각적으로 각성 모드로 넘어가 버립니다. 특히 발과 손 끝이 찬 상태로 잠들면 잠든 뒤 12시간 후 체온이 출렁이며 깨기 쉽습니다. 이 체온 출렁임을 가장 잘 잡아주는 게 바로 다음 챕터에서 이야기할 바세린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코르티솔이 새벽 각성을 강제로 만든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깨어나게 하는 각성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호르몬이 밤에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자려고 누워 있어도 속은 밤새 깨어 있는 상태가 되죠. 스트레스 많은 날은 유독 새벽에 잘 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몸은 피곤한데 머리가 잠을 안 자요. 검사해 보니 코르티솔 수치가 밤에도 높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스트레스가 아니라 수면 호르몬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단계입니다. 저는 김영자님 상담 당시 이 5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드렸고 그분의 생활에서 수면을 끊어먹는 범인이 몇 가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바세린 루틴의 효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잠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바세린이 그 기능을 온전히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세린을 어디에, 언제, 어떻게 바르느냐 이 질문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나이대별로 가장 효과가 큰 부위, 그리고 바세린이 실제로 잠드는 몸을 어떻게 만드는지 과학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는 오랫동안 바세린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세린 그 자체가 잠을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잠이 들기 좋은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도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체온 유지, 둘째는 말단 혈류 개선, 그리고 마지막은 자율신경 안정입니다. 이 3가지는 평생 잠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인데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도 바로 이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바세린이 어디에, 언제, 어떻게 발라지느냐가 생각보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체온 손실을 일정하게 잡아준다. 깊은 잠의 출입문을 여는 기능.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잘 때 손발이 너무 차요. 자다가 덥고 추워서 뒤척이게 돼요. 나이 들면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해지고 특히 말단 부위인 손목 발바닥이 금세 식어버립니다. 문제는 바로 이 체온이 잠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몸은 깊은 잠에 들어가기 위해 핵심 체온을 0.30, 5도 정도 낮추는데 그 과정을 돕는 게 바로 말단 체온입니다. 즉, 발과 손이 따뜻해야 몸 안쪽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손발이 차갑거나 체온이 들쑥날쑥하면 뇌는 잠을 멈추고 지금 위험한 상황인가? 이렇게 판단해 각성 신호를 보내버립니다. 바세린이 이때 큰 역할을 합니다. 바세린을 말단 부위에 얇게 바르면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는 걸 막아주고 수분이 증발하면서 떨어지는 체온 손실을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새벽에 깜짝 깨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말단 혈류 개선 잠드는 속도를 단축한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도 떨어지고 피가 끝까지 잘 돌지 않습니다. 특히 발바닥, 발목, 손목 같은 말단 부위는 낮 동안 혈류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게 숙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혈류가 안 돌면 손발이 차갑고 따뜻해지는 속도가 늦어지고 몸은 잠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세린을 얇게 바르고 가볍게 비비거나 마사지만 해도 말단 순환이 금세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발바닥 부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발바닥은 혈류를 끌어올려주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타고 심장으로 혈류가 올라가면서 자율신경이 빠르게 안정되고 몸이야 이제 잠들어도 되겠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자율신경 안정, 심박이 잔잔해지고 새벽 각성이 줄어든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심장 박동, 체온, 혈압, 수면 상태까지 모두 조절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잠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은 결국 이 자율신경을 자극해 몸이 잠들려고 해도 계속 깨어 있으려는 신호를 보내게 합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씌우면서 온도 변화와 촉각 자극을 완화시키고 이런 자잘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 결과 몸이 서서히 야간 모드로 전환됩니다. 특히 손목 안쪽은 자율신경의 말단이 분포한 부위라
여기에 바세린을 바르면 안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바세린의 최적 부위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나이별 바세린 최적 부위 5060대 손목 안쪽. 이 연령대는 혈류보다 자율신경 불안정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 안쪽은 뇌와 연결된 자율신경 말초 부위여서 여기에 바르면 마음이 가라앉고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이상 발바닥. 이 연령대는 말단 혈류 저하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발바닥에 바르면 혈류가 빠르게 개선되고 깊은 잠 진입 속도가 좋아집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들 중 발바닥 바세린 루틴만 해도 새벽에 안 깬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당뇨 환자 손목을 권장. 당뇨가 있으면 발의 감각이 둔해져 모르던 상처가 생기거나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바닥보다 손목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저는 바세린이 이런 원리로 몸에 작용한다는 걸 수년간 수면 그래프를 분석하고 시니어 분들의 사례를 추적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세린을 샤워 조명 차단 바세린 호흡 이 순서로 루틴처럼 사용하면 효과가 훨씬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영자님처럼 첫날부터 6시간 연속 수면을 기록한 분들도 대부분 이 루틴을 함께 적용한 분들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세린은 어디에 쓰느냐보다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떤 몸 상태에서 바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에는 제가 25년 연구로 완성한 7일 만에 새벽 깨는 습관을 고치는 실전 루틴을 하루 단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이 잠드는 몸을 만들어주는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결국 모든 변화는 실천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천 명의 수면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시니어에게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루틴을 하루 단위로 정리해 왔습니다. 그 결론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좋은 잠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반복에서 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그 반복을 잠으로 이어주는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1단계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완전 금지. 시니어의 몸은 20대 때보다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3배 이상 느립니다. 즉, 오후 3시에 마신 커피의 각성 효과는 밤 11시까지도 몸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을 바꾸고 싶다면 커피 시간을 먼저 바꾸세요. 녹차, 홍차, 초콜릿, 캔커피도 포함입니다. 이 단계만 지켜도 밤의 첫 잠이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2단계 매일 같은 시간 취침 기상 생체 시계 리셋.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과 반복에 반응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하루는 11시에 자고 다음 날은 1시에 자고 이런 패턴이 수면을 가장 빨리 망가뜨립니다. 저는 수면제를 드시던 분들에게도 가장 먼저 이 리듬을 맞추도록 합니다. 취침 기상 시간을 30분 이내에서 고정. 이것만 해도 깊은 잠 비율이 확연히 올라갑니다. 몸이 지금은 잠들 시간이다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3단계 취침 1시간 전 조명 줄이기 앤드 전자기기 OFF. 빛은 멜라토닌을 30% 이상 억제합니다. 특히 시니어일수록 빛의 자극에 더 민감합니다. 저는 김영자님께도 취침 1시간 전엔 은은한 조명만 켜두세요. 휴대폰은 알람만 맞춰놓고 멀리 두세요.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2단계는 몸이 이제 밤이다라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4단계 샤워 후 손목 발바닥에 바세린 얇게 바르기. 여기가 핵심입니다. 샤워는 체온을 높여주지만 샤워 후 30분 동안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때 말단 부위에 바세린을 발라주면 체온이 천천히 일정하게 내려가며 몸이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나이별로 이렇게 바르세요.
5060대 손목 안쪽, 70대 이상 발바닥 전체, 당뇨 환자 손목 감각 둔화 사고 예방. 바르는 양. 많이 바를 필요 없습니다. 얇게 번들거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유지막이 체온 출렁임을 잡아주고 새벽 각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5단계 누워서 5분 복식호흡 자율신경 안정. 마지막 단계는 몸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교 감신경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안내합니다. 배가 천천히 올라왔다가 길게 내려가도록 호흡하세요. 5분만 해도 심박이 가라앉습니다. 이 호흡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새벽에 깜짝 깨는 패턴을 확 줄여줍니다. 바세린으로 말단이 따뜻해지고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한 상태에서 이 호흡을 결합하면 잠이 몸에 스며들듯 찾아옵니다. 7일만 꾸준히 진행하면 생기는 변화.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딱 7일만 이 루틴을 따라도 공통적으로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진다. 깊은 잠 비율이 높아진다.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진다. 낮 동안 졸림이 줄어든다. 장기적으로 뇌 노폐물 배출 리듬이 안정된다. 치매 위험 요인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72세 김영자님, 68세 박영수님, 75세 이순덕님 모두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건 그냥 바세린이 아니라 내 몸이 잠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작은 신호 같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세린은 수면제가 아니라 잠드는 몸을 되살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새벽마다 깨며 혼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작은 루틴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딱 7일만 함께 해보세요.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시작, 변화를 느끼신 분들은 후기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줄이 다른 분들의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제가 끝까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